예, 세종갑구의 김종민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시기에 뭐 대통령 모든 국무위원들 다 중요한데 전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산자부 장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볼 때 산업이 대전환기에 있거든요. 그 산업이 어디로 가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도 있지만 지금은 산업 대전환기가 핵심이에요. 우리 이런 시기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박정희 정부 때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를 닦을 때, 중화학공업 기초를 닦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때가 1차 전환기였어요. 그래서 포항제철, 철강산업 이게 그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청구권 자금 가지고 2차 전환기가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 깔면서 IT 산업으로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전환을 했죠. 이번이 이제 3차 전환기입니다. 이 전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로 G10이 아니고 G3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여기서 낙오하면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문제를 대처하는 산자부 장관이 우리 정부 인사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포항제철 만들 때 박태준 씨가 장기영 부총리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박태준 씨가 이겨요. 부총리를. 부총리가 그만두고 나갑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 그 말 들으니까 부총리가 나가버렸어요. 정보고속도로도 다 반대했습니다. 경제부총리고 다 반대했어요. 청와대 수석이고 다 반대했는데 그때 이거 하자고 김대중 대통령을 독대해서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자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 이 산업정책 관련해서 우리 장관께서 그런 정도의 결기와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 제 얘기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됩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정도 할 자신 있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산업정책과 이 대전환 기조를 가지고 대통령의 결심을 누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명감 혹은 준비 그런 게 없이는 지금 산자부 장관 하기가 쉽지가 않다. 먼저 그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네.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산자부 장관이 되시면 한 5가지 정도 이 산업 전환과 관련된 5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각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의 비전 혹은 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5가지 한번 PPT 좀 띄워주세요. 5가지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산업지도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수도권 중심의 낡은 산업지도 이거 가지고는 이 AI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과 일자리 민생 산업지도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국토 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 두 번째는 R&D 시스템 이대로 놔둬서는 미래가 없다. 지금은 되게 단기 성과 위주. 그 다음에 관주도의 공모 R&D예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글로벌 경제 못한다. 현장 주도, 혁신 중심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첨단 산업의 인재 확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대 공화국인 거 아시죠? 중국은 이공계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대학 순위가 중국으로 다 재편돼 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과학기술 혁신 국가로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것. 이게 뭐 과기부나 교육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산자부의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네 번째가 에너지 전환. 이게 되게 중요한 산자부의 핵심 과제죠.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를 수도권 중심의 송배전망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말고 꼭 고속도로라는 게 이렇게 꼭 무슨 콘크리트 도로만 깔아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운반 수단, 저장 수단 이런 신기술을 통해서 실제 고속도로를 실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 수많은 갈등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송배전망에 올인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는 일이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산자부 장관의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중국의 협력 속에서 60년 동안 엄청난 수혜 국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특혜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재앙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 영토는 어디냐 도대체. 이 새로운 경제 영토에 대한 비전,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산업 대전환 시대에 우리의 산업 전략이라고 보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가 새로운 산업 지도가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무슨 지방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건데, 일자리의 난방안 개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PPT 좀 계속 띄워보세요. 우리 주요 대기업의 R&D 센터가 저 수원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급 인재들은 수원 밑에서 안 살아요. 거기에 무슨 돈이 몰리고 정보가 몰리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투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 편중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게 23년도에 다 결정한 겁니다. 이 산자부 장관도 들어가서 이런 결정에 그냥 손 들어준 거예요. 첨단 산업 563조, 바이오 25.7조, 대부분이 다 수도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꿔낼 거냐, 여기에 대한 산업 정책적인 뭔가 결단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거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수도 세종, 이거는 시작입니다. 방아쇠.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산자부에서 산업 정책적인 비전과 전략이 나와야 된다. 이 점에서 간단히 한번. 우선 5가지 모두 다 저도 좀 한 200%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제가 평소 하던 내용하고 정말 너무 일치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경제 영토, 조금 전에도 지방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형태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까지와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지방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떤 각 부처들이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다 통합을 해야 될 것 같고, 규제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주 요건, 기업이 원하는 인센티브, 수요 기업 중심으로 지방 기업을 지방에다 인센티브를 완전히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첨단 산업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재원 배분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확실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이슈인지는 알고 있고, 인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인재 한계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있었던 곳에 회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은 한계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동토 같은 지역이어서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도 알고 있어서 각 지방들이 제대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 기업 이전 보조금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존해서 또 그거 액수 드리는 이 정도 갖고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해 주시면. 네, 김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예, 김종민입니다. 아까 제가 AI 시대의 산업 대전환 5대 전략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첫 번째 것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네 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R&D 시스템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R&D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는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되게 이제 가시적 성과를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R&D 성공률이 85%입니다. 예. 이게 다른 나라가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시적 또는 우리가 관에서 만들어놓은,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R&D가 이루어지는데, R&D가 이게 일종의 양자 역학입니다. 이 고전 물리학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85%가 나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 해법은 뭡니까? 해법은? 제가 생각에는 여기 답안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현장이 그 연구자들이 실패할 수 있는 R&D가 진짜 R&D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답이 정해진 R&D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그거를 무슨 네,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네, 시장과 민간의 힘을 믿고 R&D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중소기업 투자할 때 팁스 방식 도입해서 성과가 좋았잖아요. 네, R&D도 산자부 R&D도 팁스 방식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장관님은 좋은 방안인데 엄두가 안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장관 되시면 이거 엄두를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길이라고 좀 봐요. 핀란드도 이거에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첨단 산업 인재 확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일단 제가 PPT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연계 상위 12학과가 1990년도에는 뭐 물리학과, 컴퓨터공학과 그랬어요. 저거 보세요. 10위까지 다 의예과입니다. 저거 20위까지 가볼까요? 20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도 의예과입니다. 한의대예요, 한의대. 19위까지 의예과고 20위가 한의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봐보세요. 과학 분야의 세계 최상위 대학 순위가 뭐 우리나라는 저 50위권 바뀌니까 아예 볼 것도 없고 16년에 미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중국은 베이징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언제부터 뭐 제조 2025를 하더니 지금 작년에 중국이 8개예요. 10개 중에. 그 다음에요. 다음 PPT 봐봐요. 그 다음에 글로벌 AI 100대 인재 중국이 57명, 한국은 1명. 발표 논문 수도 거의 얘기가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요. 중국 테크노 CEO들 보세요. 옛날 우리 장점인 후진따오 해가지고 다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개업 개방 실용주의 정책을 피면서 지도자들이 이 테크노 CEO들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은 거의 없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외 인재 유출 미국 발급한 EB12 비자 저게 한국이 제일 많아요. 한국에 10명이나 갑니다. 딴 나라 1명 또 1명도 안 가는데 그러면 미국으로 다 나가는 거야. 10배 이상 나가는 거지 한국이. 지금 이런 현실이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까 무슨 뭐 K-테크 패스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지금 성과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명 했어, 1명. 중국은 올해 몇 명 했는지 아세요? 중국은 1000명 했습니다. 뭔가 이거 갖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저런 PPT를 보여드렸냐면 이 문제가 되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이 대학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 인재 확보까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에너지 전환에서 저는 자꾸 에너지 고속도로 해가지고 송배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 송배전으로 이 사고를 바꿔야 된다. 에너지 고속도로도 단순한 송배전망이 아니라 운반, 그 다음에 저장, ESS, 뭐 그다음에 양수발전, 뭐 수소, 기타 다양한 방식의 운반, 저장, 그 다음에 지산지소, 이 분산 에너지 이런 전략을 총동원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성을 해야지 송배전에 의존을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안 된다. 이거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제용토인데 이거는 통상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미국, 중국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미국, 중국을 우리가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아시아 10억 인구를 하나로 묶어내는 전화의 기회에 이 한류 때문에 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나 무형자산 때문에 아시아 나라들이 한국하고 코업하는 걸 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보다 한국 환영받아요. 이게 몇 년 갈지 몰라요. 요 시기 안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 아시아 시장을 우리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패권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비패권, 파트너십 전략으로 가야 돼요. 신남방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킨다고 했으니까
기존 남방 정책은 원어브 댐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여기 달려있다. 이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미국,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런 각오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답변을 길게 이제 뭐 들을 수는 없는데 장관 되시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과 산자부에 앞으로 개입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가지에 대한 어떤 의원님의 문제의식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분야이고요. 마지막에 글로벌 경제 영토 제가 그 분야에는 아시아 뭐 중앙아시아를 다니면서도 실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재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복합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참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한두 가지 이슈가 중점 있는 이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깊이 있게 뭐 전문가들 관계업체랑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파트너십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요. 뭐 막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김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